오늘 일일 시간에 오늘 또 평일인데 와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아틀란타 한인이는 우리 멀리서도 소리도 금방 소개시키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처음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미스테이크가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또 보일 거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큰 행사도 있는데 그것도 미리 준비를 잘하고요. 특별히 오늘 일기부에서 오신 우리 행정관님 최인경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명석 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처음 서울에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 아틀란타 한인을 방문하신 것은 우리가 한인이가 중심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기 현재 아틀란타 인구가 한 12만 정도 있는데 사실 유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얼마만큼 투표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관위나 여기에서 많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좀 더 우리 아틀란타는 좀 더 성숙한 자세로 모든 한인 동포나 또 우리 한국 정부에서 좋은 우리가 중간 역할을 잘 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이과에서 재선거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송형섭 주무관입니다. 앞에 용사님이나 한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쁘신 와중에 간단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관심들이 재선거 참가편의회 때 이런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순서는요, 지난 2012년도 양대 재선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중앙선관위가 10월에 제출한, 국회에 제출한 재선거 제도 개선 의견, 그리고 향후 내년부터 이제 선거 일정이 시작되는 그 다음에 선거가 있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그리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 재선거 준비 상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 선거 참여 저번에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하셨다고 아까 잠시 지나간 말씀들도 하셨는데요. 2012년도 대한민국 재선거는 헌정사상 최초로 실시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한민족의 대단계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재선 국민의 선거 참여를 위한 등록 신청, 투표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낮은 투표율이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선거가 어떻게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가 커다란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012년도 양대 재선거를 거치면서 참여 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기된 제도 개선 의견에 더하여서 제도 개선 과정에 재국민분들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므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양대 재선거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실시된 양대 재선거, 그러니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실시되었고, 또한 각 나라마다 정치, 사회, 문화 등 선거 환경이 다른 곳에서 실시되었고, 또한 재선거를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선거 관리의 경험이 전혀 없는 재공관에서 선거 사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선거 관리 여건이 많이 취약했지만 공정한 선거였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두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2만 3천여 명이 신청을 하시고 5만 6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등 참여가 이제 그렇게 높지 않아서 재선거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자 우편을 이용한 신고 신청 방법이나 순회 접수제 이런 도입 등 이런 신청 방법 확대 등에 따라서 그 22만 2천여 명이 신청을 하시고 15만 8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국회의원 선거 대비 신청은 한 80% 정도, 투표자 수 대비는 한 180% 정도 높아졌었습니다. 그럼에도 재선거 참여 편의성은 여전히 재국민 기대 수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 양대 재선거 후에 그 재선거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재선거 참여를 하시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공항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방문하기가 쉽지 않다. 그다음에 등록 신청, 그러니까 신고 신청하고 투표 절차가 번거롭다. 이런 것들이 주요 사유였는데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 40.8%,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45.7% 정도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불편한 사유 때문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현재 그 2012년도에 실시된 그 재선거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3.6%로 나타나는데요. 구체적으로 공관 외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됐으면 좋겠다. 신고하실 때 그 제출 서류를, 첨부 서류를 지금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여권 사본이나 그 영주권자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적 확인 서류, 이런 서류들이 첨부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시니까 서류를 간소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한 인터넷으로, 인터넷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신고 신청 방법을 하는 게 어떠냐. 또 한번 등록을 하면 계속 유지가 돼서 유지가 되는 그 영구문제 도입, 이런 것들이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도 6월에도 그 국회에 저희가 개정 의견을 제출하였고, 또한 올해 그 10월에 그 2012년도 양대 재선거 나타난 문제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재국민들의 여론 의견을 수렴한 결과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여서 10월 8일날, 지난 10월 8일날 그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그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안을 따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개정 의견을 저희 제출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입법이 되고 참여평등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출하였습니다. 크게 저희가 5가지 의견을 저희가 제출하였습니다. 재선거인 분들 그 신고 신청 표현 방법이 확대돼야 된다. 그다음에 재선거인 그 영구명부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공관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면 좋겠다. 또 그 제한적으로 우편 투표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또 재외선거인들이 귀국 투표했었을 때 그 실질적으로 그 법률사항에 법에 규정사항이 없었는데 그걸 규정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출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선거인 등 신고 신청 편의 방법과 편의 확대인데요. 먼저 그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국외무죄자이신 분이나 재선거인 등록 신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재선거인 분들은 그 우편으로 신고하실 수 없는데요. 이 우편으로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과요. 그다음에 신고하고 신청하실 때 여권 사본, 뭐 국적 확인 서류 이런 첨부 서류가 있었는데 이 첨부 서류를 신고하실 때는 하시지 않고 투표소에서 그 국적 보유 여부는 확인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신고 신청 과정에 그 편의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외선거인
선거인 명부, 영구, 명부제 도입입니다. 지금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 한 91일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상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작성된 명부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계속 사용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이제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되는 쪽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2회 이상 선거에 참여하시지 않으면 명부에 해당 선거인을 직권으로 삭제하도록 하게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신 분들은 확정된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분들은 직권으로 등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로 공관 외 장소 추가 투표소 설치 관련입니다. 재외국민의 규모, 그러니까 재외국민의 수, 그다음에 투표소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서 공관 외 장소에 추가 투표소를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시는 밀집으로 거주하시는 재외선거인 등 분들에게 투표편을 제공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제한적 우편 투표제입니다. 지금 현재 파병군인 지금 레바논, 남수단, UAE 이런 데 많이 나가 계신데요. 이 파병군인이나 그 다음에 공관이 없거나 또 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으신 분들은 투표하실 때 인근 공관 설치된 지역으로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 한해서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서 특히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 작전 임명 수행 중에 투표하기 어려운 파병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주국에 또한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 분들에게 참정권을 또 보장하려고 하는 제도를 저희가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외선거인들의 규국투표 보장입니다. 현재 투표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투표 용지를 이렇게 발급하여 드립니다. 투표소에 오시면 투표 용지를 발급하여 드리는데 투표 용지를 교부하는 이런 경우에 귀국하셔서 투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규정을 명문화해서 투표 선거권을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문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앞에 5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론이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인력과 예산의 제약이라는 사항입니다. 공관 외에 장소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투표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또 예산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표소 운영과 투표지 등의 또 안전보장 이런 문제도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재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투표 편의를 제공하면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관할구역 안에 재국민 수나 투표소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공관의 여건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투표소를 설치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공정성 및 적시성 확보입니다. 우편 투표 제도는 선거인의 투표편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법정 기간 내에 투표지가 국내로 회송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고
대리투표나 매표행의 가능성 등 선거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또한 그 완벽한 대책이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우선 먼저 공관이 없거나 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선거인 등 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중앙선관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9대 대통령 재선거 준비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재선거는 2016년에 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재선거는 신고 신청이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11월 15일부터 신고 신청이 이루어지고요. 투표는 그 다음인 16년 3월 30일에서 4월 4일에 실시가 됩니다. 재선거는 재선거 특성상 그 준비하고 또 정리하는 이런 과정까지 1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재국민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 재선거인 신고 신청부터 투표까지 기간만도 해서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도 하고 또 제출도 하고 16년하고 17년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15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그 재선거인 등 신고 신청이 시작되고 2016년 3월 31일부터 6일간 재외 투표가 각 공관별로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 다음해인 2017년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7월 23일부터 그러니까 2017년 7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신고 신청이 접수가 되고 12월 6일부터 6일 이내에 재투표가 각 공관별로 설치되는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투표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에서 각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으시며 투표 방법은 그 투표소에서 직접 발급받은 투표 용지에 지지하는 정당이시나 후보자 기표란에 기표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외선거는 그 재국민들의 그 참정권을 보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귀속감이나 자긍심 이런 것들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정치 선진국의 지인 여부에 어떤 가늠자로서도 많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위상이 한층 더 제고됐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배우고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낮은 투표율 때문에 그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러한 그 재국민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재선거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가 확장되면 중앙선거관리는 재국민에 알리고 가능한 많은 매체와 계기를 활용하여 많은 재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재선거는 그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국민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선거법을 지키시겠다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인 단체 언론들께서도 참여하고 또한 공정이 조화되는 가운데 향후 재선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알려지고 그 위상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재국민 투표편의 확대와 더불어 재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항이나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대장님인가 뭐 이쪽을 했거든요. 선거 등록을 했다가 그냥 한국을 가는 바람에 등록을 투표를 못했거든요. 투표를 못했는데 다시 등록을 다시 해야지 그랬죠. 지금 아까 중앙선거관리가 제출한 개정 의견으로 영구명부제가 들어오면 지금 이제 혹시 영주권자세요? 아니면 중등록자? 영주권자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가 제출한 그 재외선거인 명부제가 들어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선에 그 명부 확정자에 들어있으신 분들은 따로 시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이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다만 또 저희가 이제 그 와중에 기간이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권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참석할 수 없겠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국적이 변동이 됐다든가 아니면 뭐 선거권 제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직권으로 등재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그 제도가 재선거인 명부 제도가 들어오면 다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청 그러니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에 그 2번 이상 투표를 안 할 경우 삭제시킨다 그래서 그거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못 했거든요. 그건 들어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 들어올 제도. 기존에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명부 확정이라는 건 투표를 하신 거 가지고 명부 확정이라는 개념을 짓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최종 선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명부에 등재되는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부에 오르셨다면 투표를 하신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나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샌프란시스코 가나다 지역에 있는 솔트레이크시티 그런 데도 이렇게 오셔야 되거든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사들에서 또 유럽 같은 데는 뭐 몇 개국을 이렇게 지나쳐서 가지고 투표하신 분들 뭐 그런 상황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 투표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를 많이 해서 입법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개진하고 이렇게. 중앙선거관리는 정부는 아니고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홍보도 홍보지만 기존에 뭐 다른 데서도 들었지만 이렇게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분도 있으셨고 그래서 홍보도 언론 매체 뭐 방송 이런 데도 기존에 똑같이 하겠지만 결국은 동네에서 보는 어떤 뭐 접근성 있는 매체 뭐 잡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강화할 예정이고 그리고 참여가 이렇게 낮았던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거리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다들 공감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시각들이 뭐 다 그제까지는 못 보셨는데 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재선거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것이지 그리고 재국민들이 국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한 표 이렇게 행사하신 것이다. 그런 것들은 저희도 전파하고 있고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적 관계에 대해서는 다들 참여권 확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대해주는 쪽으로 다들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 그다음에 신문,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동네에서 많이 보는 어떤 정보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접근성 있는 그리고 추가로 공관에 일단 예전에 홍보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홍보를 접하지 못했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이 뭔지를 더 확인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배부하고 또 중앙선관위에서는 중앙선관위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자투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전자투표나 개표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IT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고 다들 알고 계신데 어떤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이 되면 이렇게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도 뭐 100% 인터넷 투표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로서 저희가 업무 과정 중에 지금 사전 투표 제도라고 이번에 언론에서나 아니면 보셨을 텐데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주소지 제가 어떤 뭐 특정 동사무소나 초등학교나 뭐 이런 데 갔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 인근에 있는 투표소 아무 곳에나 갈 수 있는 어디든지 내 명부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됐었고 또 호응도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일단 많이 준비를 해가 있는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인터넷이나 투표나 이런 것들은 국민이나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야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